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문,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인격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글쓰기를 잘하면 지문 독해를 잘할 수가 있고, 지문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글쓰기 과정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는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잘 알아두면은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1단계는 주제 선정입니다. 주제와 관계를 두어서 제목이라든가 주제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2단계는 선정된 주제를 거기에 알맞는 제재, 글감을 많이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글감을 많이 수집하면은 좋은 글을, 풍부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수집된 글감을 이제 적절하게 배열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 단계가 바로 구성 및 개요 짜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글쓰기 설계도와 같습니다. 4단계는 이 개요가 작성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집필 단계에 들어가면은 어떤 글을 쓸 거냐, 논설문을 쓸 거냐, 설명문을 쓸 거냐에 따라서 그 진술 방법이나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글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5단계에서는 이걸 이제 고치기로 나가죠. 구성이 잘 되어 있는가, 문장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단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가 글쓰기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이 글쓰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유기적 관계를 맺었을 때 훌륭하고 좋은 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은 제1단계는 주제 설정과 주제문 작성, 여기는 가주제, 참주제, 주제문 이런 것이 있습니다. 2단계 재료의 수집과 선택이라 해서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이며 다양한 글감을 모집하는 데 있고, 이것을 적절하게 구성 및 개요 작성을 해서 단락이라든가 줄거리 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3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제4단계는 글의 종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술문을 쓸 거냐 또는 실용문을 쓸 거냐에 따라서 이제 집필의 방법이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끝으로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하는 부가, 삭제, 재구성의 단계를 거치는 게 글쓰기의 일반적 과정입니다. 문제를 보면은 이제 주제문이 바른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이제 가주제, 참주제, 주제문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놨는데, 이 가주제라고 하는 것은 큰 범위예요. 큰 범위. 예를 들어서 청소년, 우정, 환경오염, 대중문화 이렇게 큰 범위입니다. 참주제는 그 큰 범위의 주제에서 선정된 좀 좁은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의 특성, 이성 간의 우정도 이성 간의 우정, 환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수오염, 또 이제 대중문화의 정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주제문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주제문은 단정적인 표현이 돼야 되겠고, 또 평서형 문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교육을 강화하자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청유형이 되겠죠. 주제문은 청유형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성 간의 우정은 가능한가 해서 이게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의문형도 주제문의 요건에 좀 벗어납니다. 3번을 보면은 식수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합성세제를 줄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 뭐뭐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평서형 단정적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대중문화는 전통문화가 아니다. 부정형 문제를
부정형 문장을 했는데 이런 것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이고 평서형 이것을 알아두면은 이제 주제문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한 문장입니다. 완전 문장이 되겠죠. 이게 다 완전 문장주의인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제 제목을 쓰라는 얘기예요. 제목은 어떤 것이 제목이 되겠어요? 그 내용에서 가장 요약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제목이 됩니다. 제목은 문장 하나여야 하며 또 몇 개의 단어가 집약적으로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2개 문제를 여기서 낸 건데, 이제 월요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이제 교정할 때 적절하게 이제 문제를 낸 것인데, 여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장기자랑 시간에 친한 친구들과 노래를 불렀다. 우리 노래가 끝나자 친구들이 박수를 많이 쳐줘서 참 좋았다. 친구들과 장기자랑 했던 기념으로 사진도 찍었다. 이번 장기자랑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 자, 여기서 핵심어가 뭐예요? 우리는 글을 읽을 때 항상 거기서 핵심어를 찾아야 됩니다. 핵심어. 그게 이제 주제, 제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기자랑이죠. 장기자랑. 그래서 이제 장기자랑에 뭐 있었던 일, 추억, 이런 얘기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좀 멍뚱한 얘기가 나왔죠. 사라진 기념사진이라든가 행복한 가정여행이라든가 이런데, 장기자랑의 추억. 이것이 이 내용에 가장 집약적으로 제목이 될 만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을 묻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은 인터넷 장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점, 인터넷 장점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들에다 직접적인 논거는 논리적 근거 또는 뭐 재료, 증명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근거로 쓰일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거냐. 자, 기억.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공간적 제한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은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인터넷 접근도에 따라 계층별, 연령별 정보와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격차가 심해지게 됐다는 것은 뭐 장점이라기보다도 더 단점 쪽에 들어갈 테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점에 해당되고, 이거는 이제 장점이고, 디귿, 인터넷 토론방을 통해 각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데 좋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점에 해당이 됩니다. 이모티콘의 사용, 줄임말이 창조 등 새로운 채팅 언어의 출현으로 문자 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이모티콘이라는 것은 인터넷 그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끼리 이제 만들어가지고 서로 통할 수 있게끔 암호와 같은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언어의 혼란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점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똥력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특정인을 도덕적으로 심판하는 인터넷 재판이 가능해요. 이게 나쁜 거죠. 아주 좋지 않습니다.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다른 건 좋은데 요겁니다. 요거 익명. 익명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도 막 쓰고 좋은 말도 쓰겠지만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인터넷에 대한 장점에 대한 글을 쓰는데 글감 중에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어떤 것이 좋으냐는 문제인데, 기억과 디귿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개요에 맞게 글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부정형 문제가 한 5개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건 문제를 잘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제 글감이 있고 개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감을 이 개요 어느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으면 좋겠느냐, 그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나,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이쪽으로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기를. 기억은 기억. 친구 따라 강남 본다라는 속담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에서 해외여행의 실태를 언급하는 서두로 삼는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대부분 이제 속담이라든가 고사성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서론에 적합하게 됩니다. 좋아요. 니은은 이 가에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자료로 삼는다. 이 니은이 뭐냐면 무역외 수지 적자예요. 해외여행 가면 어떻게 돈이 애화가 많이 낭비될 테죠. 그래서 이 국가적 차원, 여기서 국가적 차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무역외 수지 적자를 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좋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이 나에서 개인적인 낭비의 주된 사례로 제시한다. 이 개인적 차원, 이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이게 문제점, 개선 방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요 짜기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짜야 됩니다. 이제 문제점 중에 최근의 보신 관광이라든가 도박 관광, 이거는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문제점 중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3번도 이제 맞는 얘기고, 4번을 보세요. 리을은 삼가에서 삼가 국가적 차원이라고 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삼가에서 여행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지금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해외여행의 개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상 여행을 많이 늘려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얘기들로 써야 되는데 무슨 분류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제시했다 하는 것은 이 내용하고 적합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게 관련성을 지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 방향으로 적합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거와 이것을 잘 연결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입을 시키느냐, 그 대입 관계가 잘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잘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이제 단락 구성, 개요 짜기가 제일 문제가 많이 돼요. 이거 거의 빠짐없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건 하나의 틀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이 이제 제목이나 주제나 뭐 이런 것들이 앞에다가 이제 제시해 놓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짭니다. 또 그 내용이 이제, 여기를 이제 승, 전, 결, 이렇게 4단계로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론에 들어가야 될 내용, 본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과 관계에 있는 글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맞춰 나가야 되는데, 자, 이 서론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제목은 이제 한 문장으로 가장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단어로 써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고, 서론은 이제 화제,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화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화제 또는 문제를 제기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 현상에서.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 현상이나 실태를 여기다가 이제 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 이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로 이끌어 나가야 할 테죠. 그래서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화제의 전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와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기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제 문제점을 제시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게 주제를 잡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한다 하는 주제가 확실히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실용문의 특징입니다. 예술문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텔레비전 편성과 방송사 경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높이는데 오락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이게 문제점이거든. 그래서 시청률은 광고료의 액수를 좌우한다. 그렇죠. 방송사는 광고료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방송사의 경영진은 광고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교양 프로그램보다는 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당연히 그렇죠. 수지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방송사의 경영진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죠. 경영진에서 야, 이번 수입이 적으니까 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 그래서 시청률을 높이서 그래서 광고주들이 많이 여기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할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상업성뿐만 아니라 돈벌이뿐만 아니라 공익성, 시청자들의 교양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제 전환이고 여기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이 방송사 경영진의 방침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해서 수입도 올리고 국민들의 교양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개요의 이제 줄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개요들이 대체적으로 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당류 섭취량을 줄이자, 이제 이렇게 주제가 돼 있어요. 서론에서는 과도한 당류 섭취량, 이제 이게 이제 화제입니다. 문제점이 되겠죠. 우리 국민이 당류 섭취량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인식 부족이라든가 다른 것을 좋아하는 식습관이라든가 또는 정보가 부족하다든가 인식 부족, 식습관, 정보 부족 이런 것이 이제 많은 이유 중에 적합하죠. 그 다음에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이게 그 이유 들었으면은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방안 이런 식으로 짜여집니다. 그 방안 중에 여기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는 얘기죠. 1일 당류 권장량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게시한다. 그렇죠. 많이 홍보를 해줘야 할 테죠. 당류 선호 식습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당류 함유량이 높은 음식에 대한 가격을, 이거는 이제 당류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적절하지가 않죠. 과도한 당류 섭취 부작용을 알리기 위한 광고를 배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보겠는데 3번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글쓰기 위한 작성한 개요표, 다 개요표입니다. 경리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데 대중과 함께하는 이제 팬클럽 문화에 대한 이제 그 주제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서두, 본문, 말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비논리적인 글일 때는 이런 걸 씁니다. 팬클럽 문화의 발생과 걸어온 길, 어떤 연역이라든가 역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서론에 제시를 하고
이제 본론 쪽에서 오늘날 팬클럽의 부정적인 모습, 자, 부정적인 모습.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모습.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전개를, 이제 구성의 전개를 이런 식으로 짜 놓습니다. 세대 간의 공통적인 대중문화를 공유한, 이게 부정적인 모습에 세대 간의 공통적인 대중문화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요. 이제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오늘날 팬클럽 문화의 긍정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대중문화를 소개하고 있고 연예인과 함께하는 기분 문화가 확산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적합했습니다. 리을의 대중문화로서 팬클럽 문화가 나아가야 할 전망이나 기대나 이럴 때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런 것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이쪽에 부정적인 모습의 니은은 이건 부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도 긍정적인 이런 쪽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서 여기 니은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양성평등의 글쓰기에 대한 개요들인데, 이 대체적으로 개요 문제가 아주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아까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제목이라든가 주제문이라든가 그걸 제시해놓고 서론, 본론, 결론, 원인, 대책, 결론,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남녀 불평등 사례가 이제 사례를 이제 쭉 들어놓고 양성 불평등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구조적인 모습이라든가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내용들로 이제 글감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대책으로서 사회제도의 개선 및 보완, 좋아요. 그러면은 요 기억에 이 대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그게 출산과 유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이거는 양성평등의 그 대책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또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의 의식 확립. 교육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건 좋죠. 이것은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남녀 간의 평균 임금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됐다. 이건 이제 그 원인 쪽에 볼 수가 있고,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 이것도 이제 그 불평등의 원인 쪽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이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쓰기를 두 단계로 나눴는데 여기 구성 단계까지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